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커넥션 풀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DBCP와 히카리 CP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발표해 보려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커넥션 풀의 개요와 DBCP1의 등장 배경, 문제점, 그리고 DBCP2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히카리 CP의 배경과 내부 동작 방식 까지 설명을 드리고 히카리 CP의 적정 풀 사이즈 공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넥션 풀의 개요입니다. 우선 커넥션 풀이란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미리 여러 개 생성해서 풀에 보관해두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빌려주고 반납받아 재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커넥션 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방탈출 서비스에서 예약을 등록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예약 생성 요청을 보냅니다. 해당 요청을 DB에 전송하기 위해 DB 연결을 생성합니다. DB 연결 생성 과정은 내부적으로 TCP 3웨이 핸드쉐이크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검증, 세션 초기화를 수행을 합니다. 이때 세션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DB 서버 입장에서 새 연결이 들어오면 메모리 공간 및 권한 정보와 같이 해당 연결만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B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인서트 쿼리를 날려서 새로운 예약 정보를 DB에 삽입합니다. 이후 해당 작업이 종료가 되면 DB 연결을 해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작업을 매 요청마다 반복하면 연결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넥션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풀을 활용해 미리 N개의 연결을 만들어두고 재사용할 수 있고 TCP 3웨이 핸드쉐이크는 최초 한 번만 수행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요청이 오면 풀에서 연결을 꺼내 해당 요청에 맞는 쿼리를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풀에 반납합니다. 이러한 커넥션 풀을 활용한 DBCP1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에 아파체 커먼스 프로젝트에서 만든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인 DBCP가 등장합니다. DBCP는 자바 6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톰캣에 기본 탑재되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BCP 1.x는 자바 6 JDBC 4.0 기반이며 해당 라인의 마지막 버전은 1.4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DBCP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DBCP1은 단일 스레드 방식으로 객체 할당 및 반환 시 전체 풀에 락을 겁니다. 전체 풀에 락을 걸게 되면 연결이 10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한 개의 연결만 꺼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연결을 꺼내는 동안 나머지 9개는 모두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 검증 방식이 비효율적입니다. 연결을 빌릴 때마다 셀렉트 1과 같이 매번 DB로 쿼리를 날려서 연결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결 누수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용된 연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애플리케이션 종료 시 JDBC 드라이버가 제대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메모리가 점점 소모되어 out of memory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6 기반이라 오래된 코드 구조로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DBCP1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BCP2가 등장합니다. DBCP1은 단일 스레드 방식이며 전체 풀에 하나의 락을 걸고 연결을 꺼낼 때마다 전체 풀이 잠기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DBCP2는 DBCP1과 달리 세부단의 락을 사용해서 전체 풀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잠그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결 검증 방식도 개선되었는데 DBCP1은 연결을 빌릴 때마다 Select 1 쿼리를 DB에 직접 날려 네트워크 비용이 매번 발생했지만 DBCP2는 JDBC 4.0에서 추가된 isValid 메서드를 활용해서 드라이버 레벨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쿼리 없이 더 가볍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 7 이상으로 재작성되어 자바의 트라이 윗 리소시스, 동시성 API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멀티스레드 성능 및 연결 검증 방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DBCP의 레거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바 7 기반으로 다시 만든 것이 DBCP2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브레스 올드리지가 만든 히카리 CP가 출시됩니다. 히카리 CP는 커넥션 풀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나? 핵심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부터 고안됩니다. 커넥션 풀은 모든 DB 요청마다 거치는 레이어인데 풀 자체의 오버헤드가 크면 전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BCP2보다 성능이 좋고 코드가 적고 오버헤드도 적은 히카리 CP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코드가 작을수록 JVM이 최적화하기 쉬워져서 실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BCP2와 히카리 CP는 내부 동작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DBCP2는 락 방식을 사용하며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합니다. 그림과 같이 스레드 A가 락을 획득하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스레드 B가 락 획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OS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수행해 스레드를 잠든 상태로 만듭니다. 스레드 B를 잠든 상태로 만듭니다. 스레드 A가 작업을 완료하면 락이 해제되고 OS는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을 수행해 스레드 B를 깨어남으로 만듭니다. 이때 스레드 B는 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히카리 CP는 앞서 살펴본 DBCP2와 다르게 동작합니다. 히카리 CP는 Compare and Swap, 줄여서 CAS라는 럭 프리 방식을 사용해 스레드를 잠재우지 않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S란 스레드를 잠재우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값을 교체해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스레드 A가 CAS를 시도해 성공하면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때 스레드 B가 CAS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잠들지 않고 재시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재시도를 반복해 성공하면 스레드 B도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CAS 방식에도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CAS 방식은 실패 시 계속 재시도를 하므로 해당 CPU를 계속 점유하는 비지 웨이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카리 CP는 이러한 비지 웨이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빠른 경로부터 순서대로 시도하는 3단계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선 1단계로는 스레드 로컬을 사용합니다. 스레드 로컬이란 스레드 전용 저장 공간으로 다른 스레드와 공유하지 않아 락 경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락 경합이란 여러 스레드가 락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으로 락 경합이 생기면 스레드들이 대기하며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발생합니다. CPU가 실제 작업 대신 스레드 관리에 시간을 소비하므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스레드 로컬에 이전에 해당 스레드가 사용했던 연결이 캐싱되어 있는 경우 공유 풀 자체에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CAS 재시도도 발생하지 않아서 비지 웨이팅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2단계는 Copy on Write Array List와 CAS 방식을 함께 사용합니다. 2단계는 스레드 로컬에 캐싱된 연결이 없거나 이미 사용 중일 때 발동합니다. Copy on Write Array List는 연결 목록 자체를 변경해 이 연결이 사용 중인지 연결 목록 자체를 저장해 어떤 연결들이 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CA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의 상태를 변경해서 사용 중인지 미사용 중인지를 나타냅니다. Copy on Write Array Lis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공유 풀에서 연결 목록을 읽기 락 없이 조회하고 쓰기를 할 때만 락이 존재합니다. 쓰기는 풀 초기화나 확장 시 연결을 추가할 때만 발생하는 이벤트이므로 실제 운영 중에는 대부분은 락 없이 읽기만 수행됩니다. 또한 CAS로 락 없이 연결 상태를 변경해서 성공한 스레드만 해당 연결을 사용하고 실패하면 그 스레드는 다음 연결로 즉시 재시도합니다. 풀에 연결이 n개 있다면 최대 n번만 시도하면 끝나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아니므로 비지 웨이팅이 짧게 종료됩니다. 3단계로는 Synchronous Queue와 파크나너스라는 라이브러리의 메서드를 활용합니다. 2단계에서 풀 전체를 순회했는데도 유효한 연결이 없을 때, 즉 풀이 고갈된 상황에서 발동합니다. 풀이 비어있으면 파크나너스로 잠깐 잠들고
다른 스레드가 연결을 반납하면 싱크로너스 큐로 직접 전달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바의 큐는 생산자가 작업을 큐에 저장하면 소비자가 꺼내서 사용하는 반면 싱크로너스 큐라는 자료 구조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작업을 직접 전달합니다. 큐에 저장했다가 꺼내는 과정 없이 즉시 전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지 웨이팅이 없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카리 CP는 내 캐시, 공유 풀, 연결 반납 대기 순으로 빠른 경로부터 단계적으로 시도합니다. 1단계 스레드 로컬에서 캐시 히트가 발생하면 공유 풀이 접근 자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는 락 없이 CAS로 연결을 선점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을 줄이고 풀이 완전히 고갈된 경우에만 3단계에서 싱크로너스 Q와 같이 반납을 기다립니다. 즉 비지 웨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앞 단계에서 차단하고 불가피한 대기는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DBCP1과 DBCP2 그리고 히카리 CP의 등장 배경과 내부 동작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출시 연도를 보면 DBCP1이 2002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히카리 CP는 2012년, DBCP2는 2013년경입니다. 자바 버전은 각각 자바 6, 자바 7, 자바 8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연결 관리 방식인데 DBCP1과 DBCP2는 싱크로나이즈드 락을 사용하는 반면 히카리 C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상태를 변경하는 CAS 기반의 락 프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레드 로컬 캐싱도 히카리 CP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부트 2.x부터는 기본 커넥션 풀이 DBCP2에서 히카리 CP로 교체되었습니다. 히카리 CP가 DBCP2보다 먼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채택된 이유는 초기에는 DBCP2가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히카리 CP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검증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능 측면에서 히카리 CP가 가장 뛰어난 이유는 구조적 차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넥션 풀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크게 잡으면 좋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양쪽 모두 문제가 발생합니다. 풀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요청이 몰릴 때 연결을 기다리다가 커넥션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사용자 경험 저하나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풀 사이즈가 너무 크면 DB 서버의 동시 연결이 과도하게 늘어나 부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도 증가하고 오히려 성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크기를 찾는 게 핵심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히카리 CP 공식 문서에서는 적정 풀 사이즈를 구하는 공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공식에서 코어 카운트는 CPU 코어의 수이고 이펙티브 스핀들 카운트는 디스크 스핀들 수로 SSD를 사용하면 1로 취급합니다. 이 공식이 나온 배경은 DB 쿼리를 처리할 때 CPU 연산 시간보다 I/O 즉 입출력 대기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코어 수의 2배 정도를 유지하면 CPU를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다만 이 공식은 하드디스크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식이어서 SSD가 보편화된 현재에는 스핀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실무에서는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